자, 오늘은 과학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죠? 바로 의식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저널리스트 마이클 폴란이 이 아주 복잡한 주제를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폴란은 과학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바로 그 주관적 경험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어떤 좌절감을 느꼈어요. 과학이 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 여정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바로 마이클 폴란입니다. 과학적 유물론의 세계에 아주 단단히 발을 딛고 있는 작가죠. 그의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폴란이 오랫동안 정말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과학적 유물론.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이 의식이라는 것까지도 결국엔 물질과 에너지의 작용으로 전부 설명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유물론이 항상 부딪히는 벽이 나타납니다. 이걸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도대체 물질에서 어떻게 경험이라는 게 뿅 하고 나타나는가? 이 질문인 거죠. 그래서 답을 찾으려면요. 폴란은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모든 걸 뇌에서부터 시작하는 하향식 관점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 시작해요. 폴란이 내놓은 새로운 접근법,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의식을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는 대신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위로 쌓아 올리는 4단계의 구조를 제시한 거예요. 자, 첫 단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단계는 바로 감각인데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폴라포니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생물조차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의식이라는 게 뇌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생명 그 자체에 원래부터 내재된 속성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폴란이 이런 비유를 들어요. 이게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DNA처럼 측정하기 쉬운 것에는 엄청나게 집중하면서 생체 전기장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다른 현상들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식물에게서도 정말 놀라운 발견이 나옵니다. 어떤 식물들은 기억을 최대 28일 동안 유지할 수 있대요. 이게 초파리보다 훨씬 긴 시간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뇌가 없는 식물에게도 어떤 종류의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 이제 폴란의 여정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의식을 연구하는 방식, 그 자체에 어떤 편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게 또 이야기의 깊이를 더합니다. 폴란은 의식을 보는 2가지 방식을 스포트라이트와 랜턴에 비유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왼쪽의 스포트라이트 의식은 이건 뭐랄까 목표를 정해놓고 막 파고드는 소위 교수님의 의식 같은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랜턴 의식은 어린아이처럼 주변의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과학 연구가 이 스포트라이트 관점에만 너무 치우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연구에 어떤 편향성이 있었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 같은 뭔가 생산적인 생각에만 초점을 맞추고 멍하니 몽상에 잠기거나 창의적으로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자발적인 사고는 거의 무시되어 왔다는 비판입니다. 자, 이제 폴란의 여정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머리로만 분석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직접적인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거든요. 그의 여정이 이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던 폴란에게 한 선 스승이 조언을 해요. 외딴 동굴에 가서 며칠간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라고요.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진 그곳에서 그는 오롯이 자기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굴의 깊은 침묵 속에서 폴란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접근 방식 전체가 굉장히 서구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구나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목표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의식을 풀어야 할 숙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내야 할 수행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음미하고 더 깊게 만들어야 할 경험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폴란이 얻은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적인 세계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낭비하고 있는 정말 비범하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폴란이 이 동굴에서 가지고 나온 묘약은 대체 뭘까요? 그건 명쾌한 해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스터리에 대한 새로운 감사 그리고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곤란은 의식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철학 이론을 검토하는데요. 첫째, 뇌가 의식을 만든다는 유물론. 둘째, 세상 모든 것에 의식이 깃들어 있다는 범심론. 그리고 셋째, 의식이 사실은 이 세상의 전부라는 관념론이죠. 그런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범심론은 작은 의식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우리 같은 복잡한 의식이 되느냐, 이 결합의 문제를 설명 못하고요. 관념론은 모두가 하나의 의식인데 왜 우리는 각자 다른 존재라고 느끼는지 이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직 완벽한 답은 없는 셈이에요. 좋아요.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 이게 지금 우리한테 대체 왜 중요할까요? 플랜의 여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소셜미디어 때문에 우리의 주의력은 완전히 해킹당했죠. 알고리즘은 우리가 우연히 새로운 생각을 할 기회를 뺏어가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는 AI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이런 미스터리의 가치를 점점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이 내놓은 제안이 바로 의식위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점점 더 포위당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내면 세계를 우리가 직접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의식은 우리가 받은 정말 특별한 선물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선물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